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계속 호조를 보이면서 남가주의 이 주택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휴대전화 없이는 지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휴대전화를 킵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즐거움까지 희생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박형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택 가격부터 살펴봅시다. 이 팬데믹 속에서도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올랐냐면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하. 남가주 6개 카운티, 그러니까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그리고 네. 샌디에고까지 이렇게 6개 카운티의 지난달 8월 중간 주택 가격은 60만 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야. 이건 1년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해서 네. 12.1%나 뛴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0만 달러다 하면 1년 만에 6만 달러 이상이 오른 셈입니다. 네. 12.1%가 오른 건 2014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남가주 주택 가격은 석 달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또 판매도 늘어났는데요. 네. 1년 전보다 판매가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좀 한번 살펴봅시다. 네, 먼저 LA 카운티입니다. 지난달 중간 가격은 69만 2,750달러로 1년 전보다 12.2%가 올랐고요. 네. 남가주 전체적인 판매는 늘어났다고 했는데 근데 LA는 판매가 3.8% 감소했습니다. 아하. 오렌지 카운티는 11.6%가 오른 80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판매는 10.9%나 급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13.1% 뛴 44만 1,000달러, 0.6% 판매 늘어났고요. 샌버나디노는 9.8% 오른 38만 달러, 판매 2.8% 증가합니다. 그리고 벤추라 카운티 8.1% 상승한 64만 7,250달러, 샌디에고는 9.4% 오른 64만 달러입니다. 여기서 판매는 각각 7.2%와 7%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수치들 아닙니까? 네. 이게 실업률도 지금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이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 여파가 고르게 미치진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임금 일자리 근로자들과 비교해서 네.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그런 주민들 그렇게까지 일자리를 잃진 않았고요. 네. 어떤 면에선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더 커졌다는 커졌다. 얘기도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하락했으니까요. 네.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 3% 밑으로 떨어져 있죠. 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기준 국영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2.87%였습니다. 그 한 주 전은 2.86%였고요. 네. 물론 크레딧이 안 돼서 이 이자율을 받기 힘들거나 지금 집이 있어서 리파이낸싱 하려고 해도 뭐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2.86%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형적인 엔터테인먼트 또는 뭐 레크레이션 활동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열면서 사실 그쪽에 돈을 안 쓰면서 오히려 돈을 더 모은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커진 주민들도 분명히 생겨났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비싼 주택이 더 많이 팔렸다라는 그런 이제 통계예요. 네, 지금 전해드린 게 그 주택 평균 가격이 아니라 중간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된 주택 가격을 합쳐서 그 수를 나눈 게 아니라 네. 이제 팔린 주택 가격들, 주택 매매 가격을 쭉 나열했을 때 거기서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이죠. 네. 따라서 전반적인 주택 가치가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비싼 집들이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그 전체 주택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주택이 전체 22%에 달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게 16%였는데요. 6%포인트가 1년 만에 오른 겁니다. 반면 50만 달러 이하 주택 판매는 지난달 38%였는데 작년 8월엔 46%에서 8%포인트가 이건 감소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집에 그 스페이스, 공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고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콘도보다는 좀 값이 나가는 그 단독 주택들에 단독주택. 관심이 커졌고요.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제 타격이 고르게 이렇게 여파를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매 추세가 비싼 그런 부동산 시장 쪽으로 움직였다고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 조던 레빈 수석 경제학자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매물이 없어가지고 집을 내놓은 사람이 없어서 매물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매가 오히려 늘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요. 부동산 업체 진로우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매물로 나온 주택이 작년보다 19%나 줄었습니다. 글쎄 뭐 그런 얘기들을 네, 하는데. 그리고 인랜드 엠파이어, 샌디에고, 벤츄라 카운티 더 심하고요. 결국 나온 매물들을 갖고 더 많은 바이어들이 경쟁을 벌여서 비딩워, 입찰 전쟁이 일어나는 분위기고요. 그렇게 웃돈을 주고 주택을 사야 하는 상황으로 주택은 보통 매물로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판매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적지만 그 안에서 판매가 늘었다는 건 결국 나온 매물들은 더 많이 상당수가 다 팔린다고 팔린다는 보면 얘기구나. 되겠습니다. 매물이 부족한 이유는 뭔가 나왔어요? 네, 주택 건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돼서 여전히 부족한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최근 들어서 이 주택 시장으로 뛰어드는데 네. 반면 주택 대부분을 소유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 주택을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이사 가기가 힘든 분위기도 있고요. 굳이 지금 옮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져서 지금이 주택 살 적기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엔 집 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인타운에 정말 그동안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건축이 됐는데 그거 차라리 다 콘도로 바꿔버리면 차라리 많이 팔리겠네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럴 것 오히려 그게 같습니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네. 자, 다음은 스마트폰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마트폰을 한 달간 못 쓰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못하게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킵하기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는지 알아본 건데요. 문자 메시지 마케팅 회사 심플 텍스팅이 전국 50개 주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1000여 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이런 조사가 화제가 됐다는 거는 스마트폰을 계속 갖기 위해서 상당한 걸 포기했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어허. 스마트폰과 반려견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한 달 못 갖느니 반려견을 포기하겠다는 응답 전체 40%에 달했습니다. 허. 반려견과 떨어져 있고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람이 10명 중 6명 꼴에 달한 거죠. 그렇다면 반려견이 아니라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떨까? 조사에서 significant others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한 달 못 쓰느니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겠다고 한 비율이 42%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밀레니얼 세대로 가면 네. 44%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포기하겠다는 응답보다도 더 높아서 좀 충격적인 듯 합니다. 네. 술과 커피와 관련된 그 비교도 있었나요? 네, 스마트폰을 한 달 못 쓰느니 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이런 응답 72%였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안 마시겠다는 응답은 64%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관계도 알아봤는데요. 네. 성관계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한 달간 못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응답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 53%가 차라리 스마트폰을 포기하겠다라고 했고요. 남성만 보면 이 비율은 60%로 올라갔는데요. 네. 근데 가장 어린 세대죠. 이 Z세대. 이렇게 가면 응답이 달랐습니다. 한 달간 휴대전화와 성관계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Z세대 56%는 휴대전화를 선택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여론조사도 많네요. 네.
그만큼 휴대전화가 지금 개인들에게 아주 소중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중독 중에 하나가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네, 이 넷플릭스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것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 대신 넷플릭스를 차라리 안 보겠다는 응답은 7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포기하겠다는 응답 60%였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독 중 하나가 그 운동 중독 있죠. 그렇죠. 이건 한 달이 아니라 영구히라는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여성은 46%가 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54%는 운동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남성은 이 반대입니다. 남성은 58%는 스마트폰을 42%는 운동을 희생한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운동을 더 해야 좋아한다. 되겠다라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높네요. 네, 이 밖에 아마존과 타겟 같은 온라인 쇼핑 아니면 스마트폰 이것도 흥미로운데 43%는 스마트폰을 포기하겠다 했고요. 네. 57%는 아마존이나 타겟 쇼핑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여행은 61%가 스마트폰을 39%가 여행을 포기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을 킵하기 위해서 1년에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것도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먼저 한 달 단위로 보면 전체 35%는 한 달 동안 $500에서 $2,000 지불하겠다라고 한 게 3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년으로 보면 $500까지 지불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는 66%, 어허. X세대 54%, 밀레니얼 40%, Z세대 60%입니다. 근데 Z세대 같은 경우엔 그보다 많은 $500에서 $1,000까지 지불하겠다는 응답이 20%에 달해서 세대별 중에 가장 많았고요. 밀레니얼 세대도 19%로 Z세대에 이어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4,000에서 $5,000 지불하겠다 이런 비율도 각각 2%, 3%, 4%, 3% 이렇게 윗세대부터 쭉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할 정도로 요즘 이거 없으면 꼼짝 못하죠. 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생각하는 중요한 거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